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부활 제6주간 토요일이자 간추린 사회교리 42번째 시간입니다. 5월 안에 좀 한번 끝내보려고, 간추린 사회교리 끝내보려고 좀 빨리 나가려다 보니까 많은 항을 집약시켜서 해요. 하다 보면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해야 되는데 막 하다 보면 엄청 길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8장 정치공동체 마지막 시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대중매체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서 정당, 대중매체, 시민사회, 정치공동체와 교회의 관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정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회교리 안에서 지정하고 있는 정의적인 측면은 뭐냐면, 결국에는 시민사회의 열망이 반영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 열망은 반드시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조직은 말 그대로 민주적이어야 되고 정치적 통합과 이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당 안에 있는 대표자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뜻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정치 권위에 관련된 부분들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뽑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국민 투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국민 투표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국민 투표가 좀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정말로 지극히 중대한 부분들, 국가의 여러 가지 명운이 달려있는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는 국민투표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확히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라인 사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이버.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제가 오늘 또 오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정당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정당 안에서 분명히 한 번쯤 짚고 가야 되는 부분들, 말 그대로 우리 뭐 특검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특검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말 그대로 다 뺏기고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봐야 뭐가 될까요? 제가 오다가 신문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네이버가 자신의 기술적 역량과 일본에서 라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스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카카오톡 같은 라인 하나를 운영을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정부는 옛날에 혹시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었었는데, 여러분, 그 일본의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도요타, 닛산이잖아요. 그렇죠? 닛산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닛산을 누가 가져가냐면 프랑스에 있는 르노 그룹이 가져가요. 르노 그룹이 가져가서 엄청나게 닛산을 향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국 기업처럼 만들려고 했겠죠?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르노의 그 가장 르노 닛산이죠.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혐의를 해서 구속시켜버렸어요. 구속시키면서 그 말 그대로 CEO죠. CEO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더블 베이스 가방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항해서 탈출했어요. 그거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일본은 그냥 닛산을 지킨 거죠. 그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당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 그래서 사회결에서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에 인해서 민주적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대다수의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중매체죠. 여러분들 요즘 예전엔 유튜브는 그냥 동영상 쳐다보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완전히 대중매체화로 바뀌어버려서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교회의 사회교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파급력이 엄청난데 그것이 단순히 소수의 집단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을 경우 혹은 여러 가지 정치활동과 금융정보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이용당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권 하세요? 증권 안 하세요? 증권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증권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요즘 젊은이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증권 안 하는 젊은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 그대로 3,500만 원 받아가지고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가는 것 분명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림으로 인해서 결국에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대중매체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합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중매체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오늘날 매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연예인들, 가십거리 뉴스, 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자살과도 같은 정말로 충동적인 부분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라는 것까지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아무짝에도 소용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클릭수와 조회수를 통해서 자신이 그 기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어마어마하게 편중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정책이 정말 잘못되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 아니면 아주 작게는 우리나라의 사람들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그래서 이 대중매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비판적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사들은 비판적 저널리즘 안에서 매우 중립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시민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무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냐면 원리를 설명하면서 보조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보조성의 원리가 뭐죠? 기억 안 나시는군요. 보조성의 원리가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가라는 큰 거대한 집단이 있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사회가 있겠죠. 그렇죠? 예.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길가 갔다 보면은 저기 갑천인가요? 우리 옆에가? 예. 거기에 엄청나게 길게 뭐 있어요? 어른들 우드볼 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쳐본 것처럼. 우드볼 치는 데가 구장이 2개나 있더라고요. 2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 우드볼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야, 니네 단체는 월요일 날 언제 쳐? 국가가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할 몫은 뭐냐면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그 단체가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정확한 뭐 건강이라든지 노인들 안에서의 좋은 여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두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선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이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치 권위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종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 안에서 정치 권위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회교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공동체와 시민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나 그 목적의 서열은 같지 않다. 정치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시민단체에 봉사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구성원인 개인과 집단에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는 말 그대로 시민사회들이 사회주체라고 이야기하죠.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보조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개입할 준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두볼 협회가 하나가 있어. 그랬는데 A라는 협회가 있어. A라는 협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가꿨어. 근데 B라는 협회가 와서 쓰자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한 거니까 니들은 안 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적절한 원칙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어떤 책임을 배분하면서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야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시장한테 부탁해서 내가 구청장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그래서 했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 권력화되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은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자체적 모호성과 모순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단체들의 충돌로 말미암아 각 강자가 약자를 누를 위험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조성의 원리로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정치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정치 공동체 모두 가시적인 유기적 조직으로 드러나지만 형태나 추구 목적에 있어서는 본질상 서로 다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알맞은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되고 각종 정치 공동체들은 공동선을 이루는 모든 것들에 봉사하는 제도와 관계를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교회와 정치 공동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딜레마가 생길 수 있으니 아주 적절하고 서로 간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형태를 통해서 서로를 규정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2년 전만 해도 미사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풀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로 1m씩 떨어져 앉아야 됐어요. 그때 교회는 그 국가의 지침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우리는 정치 공동체야. 정치 공동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부활절 미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혼자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계단 올라가시는 그 사진 보셨어요? 네. 봤죠?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고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안에서의 국가 조직 안에서의 서로 간의 공동선을 향해서 교회 역시도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국가가 정해놨었던 1m, 1m씩을 잘 뛰면서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종교 집회는 국가는 어떻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야. 야, 모이지 마.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모이지 마. 이럴 수 없다라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설명했나요? 좀 더 천천히 길게 오래 할까요? 싫구나. 근데 한번 알아셔야 돼요. 이 가톨릭 사회교리는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침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치 공동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내 성향에 맞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정치 권위를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려고 하는 그들을 판단할 때 그리스도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 두 번째 뭡니까?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올바르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요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됩니다. 425항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실제 안에 내재된 권리들을 온전히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돕고자 인간에 대한 봉사를 지향하는 유기적 조직들이다. 교회와 정치 공동체는 장소와 시대의 환경을 고려하며 서로 건실한 협력을 더 잘하면 할수록 그 봉사는 더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아멘.